40대 순영 씨는 작년보다 허리둘레가 늘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바지가 맞지 않는 걸 보고 나이살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50대 민관 씨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작년에 비해 살이 더 찌지도 않았고 불편한 증상도 없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33년간 비만 치료를 해왔다. 중년들 중에는 뱃살이 불어도 나이살로 치부하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의 5개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체중 관리를 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이다. 대사증후군의 밑바탕에는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깔려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다.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올라간다.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이어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작동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 인슐린과 혈당이 함께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혈당이 간과 지방 조직으로 흘러들어가서 중성지방을 만든다. 지방간이 생기고 근육에도 지방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악화된다.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체중이 늘고 뱃살이 나올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대사 이상이 생겨도 불편한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몸을 방치하다가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을 야기하게 된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한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1.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라. 음식을 먹으면 체내 흡수된 포도당으로 인해 혈당이 올라간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대사 이상 질환, 즉 비만으로 이어진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식후에 움직이는 것이다. 식사 후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다. 음식의 종류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기므로 당 지수가 낮은 음식 위주로 먹는다. 도넛, 쌀밥, 라면, 식빵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고 체리, 아보카도, 퀴노아, 현미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에 영향을 미친다.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배를 채운 뒤 밥을 먹으면 혈당 오르는 속도가 확실히 더뎌진다. 밥은 냉장고에 최소 4시간 이상 보관했다 먹어야 한다. 쌀과 같은 전분 성분의 탄수화물 음식을 조리한 뒤 냉장고에 4시간 이상 보관한 다음 데워 먹으면 바로 먹는 것보다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냉장고에 밥을 놓아두면 크리스털화라고 해서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안 되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냉장고에 보관한 찬밥을 전자레인지 등에 데워도 저항성 전분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식후 혈당을 낮출 수 있다. 간혹 과일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과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는 사람도 있다. 과일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한다. 갈아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스무디나 주스 형태로 마시지 말고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이 당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2.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라.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낮에는 신체 활동과 식사를 하는 모드가 되고 밤에는 수면과 휴식 모드로 바뀐다.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 한다. 서카디안 리듬이 잘 지켜져야 몸의 생리적 기능과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건강이 유지된다. 특히 인슐린은 낮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호르몬으로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휴식 모드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밤늦은 시간에 야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 서카디안 리듬에 교란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과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서카디안 리듬을 회복하려면 의도적으로 굶어주어야 한다. 저녁 식사 이후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식사 후 4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호르몬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몸은 피하 지방에 비축해 두었던 지방산을 꺼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12시간의 공복이 익숙해졌다면 점차 시간을 늘려본다. 실제 단식 효과는 12시간보다는 14시간이, 14시간보다는 16시간이 더 크다.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8주간 연구한 결과 12시간 공복 그룹은 지방량이 2.8% 감소했고 16시간 공복 그룹은 지방량이 16.4% 감소했다. 공복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면 무너진 서카디안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슐린 분비도 정상 수준을 회복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 3. 이것 중독에서 벗어나라. 현대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앉아있다. 수천여 편의 논문에 따르면 의자 중독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9시간 앉아있게 한 그룹과 30분마다 몸을 움직이게 한 그룹으로 나눠 혈당과 인슐린 그래프를 비교해보았다. 30분마다 몸을 움직인 그룹은 9시간 동안 앉아있던 그룹에 비해 혈당과 인슐린이 각각 37%, 18% 감소했다. 오래 앉아있으면 폐가 눌리면서 호흡이 얕아진다.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지 못해 혈액순환 속도도 느려진다. 식후 혈당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된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진다.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어렵다면 적어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운동 효과가 상쇄된다. 잠깐이라도 일어나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지 말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체중과 뱃살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뱃살과 질병 없이 살려면 숫자보다 몸을 바꿔라. 내 몸 혁명.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